안녕하세요, 언어탐정입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거의 만료된 시점에 레임덕 현상이라는 말이나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정권 말기가 되면 대통령의 명령이나 권위, 정책 방향 등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권력 누수 현상을 말합니다. 레임덕을 번역하면 다리를 저는 오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단어의 시작은 정치계에서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 레임덕의 어원과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단어의 어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임은 무언가 부러진이라는 뜻으로부터 유래되어 약한, 신체에 장애가 있는 이라는 형용사적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명사적으로는 얇은 금속 조각을 의미했습니다. 같은 어원의 단어로서 얇은 금실이나 은실으로 짜여진 직물 형태를 라메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어원이 같은 단어인 라미네이트는 인공적인 얇은 층을 의미하는데, 치과치료에서 이빨을 살짝 깎아내고 얇은 플라스틱 등을 붙이는 보철 치료를 라미네이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덕은 물새를 지칭하는 말에서 유래되었는데, 현재 덕의 동사형 뜻에서도 엿볼 수 있듯 고대에 덕을 의미하는 단어에는 다이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고대 사람들은 오리를 다이빙하는 물새로 본 듯 합니다. 좀 더 세분화해서 성별로 나누어 본다면 암컷 오리를 덕, 수컷 오리를 드레이크라고 합니다. 재미있게도 우리가 물수제비라고 아는 이 놀이를 영어에서는 덕 앤 드레이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유래는 명확하지 않지만 아마도 돌이 물 위를 튕기면서 만들어지는 파문이 물수제비를 하며 종종 보였을지도 모르는,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오리들이 만들어내는 파문과 비슷하여 이렇게 이름 붙여지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그런데 덕 앤 드레이크는 이후에 자원, 특히나 돈을 물쓰듯이 낭비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는데요. 이 역시 유래는 명확하진 않지만 물수제비처럼 결국 물속에 가라앉을 돌을 오락으로 던지는 것에 빗대어 오락으로 돈을 펑펑 사용하는 것에 비유한 것이 아닌가 추측합니다. 흥미롭게도 오늘 살펴볼 레임덕이라는 단어의 시초도 정치권이 아니라 돈과 관련된 금융용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8세기 영국 역사가이자 정치인인 호러스 월풀은 지인인 호르스맨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황소, 곰, 그리고 레임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고 물어봤는데요. 호러스 월풀이 언급한 3마리 동물 중에서 상승하는 시장을 의미하는 황소, 하락하는 시장을 의미하는 곰은 많은 분들이 그 의미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레임덕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금융계에서 레임덕은 주식시장에서 실패하여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이르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다리를 저는 오리가 무리를 따라가지 못하여 포식자들에게 공격받기 쉽고 무기력한 상태가 되는 모습을 비유한 듯 보입니다. 레임덕이 정치적 용어로 사용된 것은 19세기의 미국입니다. 1860년 11월 6일 미국 제16대 대통령으로 에이브러햄 링컨이 선출되었으나 미국의 제15대 대통령이었던 제임스 뷰캐넌의 임기는 1861년 3월 4일까지였습니다. 신임 대통령의 당선과 현직 대통령의 퇴임인 11월부터 3월까지의 약 4개월에 걸쳐 국정의 혼란을 야기하는 이 기간을 레임덕 기간이라고 불렀습니다. 해군에서 레임덕이란 단어는 오래되고 느린 배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증권가에서 사용한 단어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임기를 거의 다 마친 현직 대통령이 힘이 빠지는 모습이 비슷한 맥락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1861년 4월에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기간의 혼란은 국정 운영에 큰 걸림돌이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혼란기였던 1932년 대공황 시절에 당선된 미국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또한 미국 31대 대통령이었던 허버트 후버와 레임덕 기간을 거쳤습니다. 이렇듯 중대한 국면에서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는 레임덕 현상 때문에 미국 의회는 1933년 수정헌법을 제정하여 기존 현직 대통령의 퇴임 기간인 3월 4일을 1월 20일로 앞당겨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는 기간을 단축시켰습니다. 레임덕이라는 표현을 보면 왜 굳이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진 무기력한 개인이나 오래되고 느린 선박이나 권력이 약해지는 대통령을 표현하는 것이 오리여야만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비유라는 힘을 통해 의미가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옮겨가는 언어가 가진 유연한 힘을 잘 보여주는 듯 합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